친족 성범죄 관련 심층 보도 이어갑니다. 친족 성범죄 가해자 중에는 오빠나 남동생 같은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일단 어렵고 피해자 보호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박광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8살부터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온 미미 씨. 가해자는 3살 위 오빠였습니다. 저도 되게 말하기가 껄끄러운데 그래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뭐 어쩌겠어. 오빠가 그런 사람도 많은데 나라도 입을 터야지. EBS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함께 경찰청 자료를 확인했더니 지난 5년 동안 친족 성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19세 미만 피의자는 매년 적어도 14명에서 많게는 22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은 빠져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 가해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는 모두 76건. 그런데 이 가운데 27%는 가해자가 오빠나 남동생 같은 친형제였습니다. 오빠 성폭력인 사건 중에는 촉법 소년인 친오빠로부터 강간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촉법 소년 시절에 저지른 일을 가지고 어쨌든 그걸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 성범죄 피해에 더해 아동학대로도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관리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저희 대응 체계에서는 이제 빠지는 거고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건 오빠나 남동생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 부모를 포함해 다른 가족의 은폐와 회유 시도가 더 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빠에 의한 피해라든가 이런 경우는 부모가 따지는 거죠. 네가 참으면 오빠가 이 다음에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건데. 피해자들은 법과 제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애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좀 튀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 어떤 식의 지원이 주어지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